일주일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미라와 도윤이 저지른 일의 진상을 완전히 밝혀내고 그들이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청풍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미라와 김재원의 호텔 출입 기록, 도윤의 불법 투자 내역, 그리고 성우가 쓰러진 날의 상세한 CCTV 영상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청풍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그들이 변명할 여지를 주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다른 계획을 세웠다. 미라와 도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제가 직접 그들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겠어요. 다음 날 나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라. 도윤이랑 같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유산 정리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해야겠어. 미라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날 저녁 미라와 도윤이 함께 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험을 얼마나 들어놓으셨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억 정도 될 거야. 도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억으로는 자신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었다. 어머니,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적금이나 투자금은 없나요? 있긴 한데. 사실 아버지가 빚을 좀 남기셨어. 나는 거짓말을 했다. 빚이요? 응,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2억 정도 빌리셨나 봐. 어제 채권자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미라와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보험금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집도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증거가 있더라고. 나는 미리 준비한 가짜 차용증을 보여주었다. 청풍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이런, 정말 아버지께서. 미라가 차용증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혹시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도윤이 물었다. 김재원이라는 사람이더라고.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김재원은 자신의 불륜 상대였다. 김재원이요? 응, 아는 사람이야? 미라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나는 딸의 거짓말을 확인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였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이 너를 안다고 하더라고. 저를요? 응, 내가 자주 만나던 사람이라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너 때문이라고 하던데. 미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어머니, 사실은 뭐? 제가 김재원 씨와 아는 사이예요.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직 남편에게는 불륜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미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도윤이 물었다. 여보, 미안해. 사실 나는 미라가 고백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에게 의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시작됐다고. 그리고 김재원이 성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는 것까지.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김재원은 성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었다. 오히려 미라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주며 유혹했을 뿐이었다. 그럼 아버지가 김재원에게 2억을 빌린 건 너 때문이라는 얘기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라가 무릎을 꿇었다. 미라야. 도윤이 충격을 받은 듯 소리쳤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나를 위해서 다른 남자와. 부부가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김재원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미라 너한테 선물만 해줬다고.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게. 그리고 또 이상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너와 바닷가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김재원 때문에 만났다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내 불륜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날 만나서 그만두라고 하셨던 거지. 미라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나셨고, 너는 그런 아버지에게 도윤이 빚을 갚을 돈을 달라고 했겠지? 어머니, 아버지가 거절하시니까 화가 났고, 그래서 뭐라고요? 도윤이 끼어들었다. 나는 향수병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미라가 향수병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건 제 향수예요. 맞아. 김재원이 너한테 준 향수지. 그런데 이게 왜 아버지 주머니에 있었을까? 그건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너는 119에 신고하기 전에 뭘 했지? CCTV에 다 나와 있어. 미라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마침내 자백이 시작됐다. 말해봐.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서 제 불륜 사실을 아시고 연락하셨어요. 바닷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사정해서 도윤이의 빚을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차분하게 대화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단호하셨어요. 김재원과 헤어지고 도윤이의 빚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리고 제가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산다면 가족과 연을 끊겠다고 하셨어요. 도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부탁드렸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도윤이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미라가 말을 멈췄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자초한 일이다. 이제 내 딸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내 가슴이 아팠다. 성우가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이 됐다.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어요. 심장 발작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아버지 주머니에서 심장약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으려고 했다고? 정말로? 내가 날카롭게 물었다. 미라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정말로 약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도윤이 경악했다. 미라야, 그게 무슨 말이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아버지는 저희를 포기하셨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였어요. 나는 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돈 때문에 친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니. 그래서 약을 주지 않았구나. 아버지께서 약 하시면서 손을 뻗으셨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10분 동안? 네. 아버지께서 완전히 의식을 잃으실 때까지 도윤이 벽에 머리를 박았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 향수병을 잡으셨어요. 제가 가져가려고 했는데, 왜 가져가려고 했어? 증거가 될까 봐서요. 제가 그곳에 있었다는. 그래서 실랑이를 벌였고 아버지가 향수병을 꽉 쥐셨던 거구나. 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까지 제 손목을 잡고 계셨어요. 마치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이. 나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성우는 마지막까지 딸의 배신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증거를 남겨둔 것이다. 그 후에는 아버지께서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때서야 119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윤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미라야,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너는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니? 네.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것뿐이야?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40년 동안 너를 키워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너는 돈을 선택했어. 아버지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거야. 어머니. 그리고 그 후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어머니, 제발. 미라가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였잖아. 살릴 수 있었는데 죽게 놔뒀잖아. 어머니, 너희 둘 다 짐을 싸라.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청풍에게도 연락해서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 1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미라는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도윤은 사기와 불법 투자 혐의로 체포됐다. 미라가 경찰차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키운 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딸로 생각할 수 없었다. 2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다. 미라는 존속 유기치사로 3년, 도윤은 사기와 불법 투자로 5년을 선고받았다. 미라는 마지막까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그리고 향수병 증거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성호의 보험금과 남은 재산을 모두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다. 그 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성호도 기뻐할 것 같았다. 집도 정리했다. 4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다. 작은 바닷가 마을에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이사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성호의 사진을 책상 위에 놓고 말했다. 여보,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어.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를 잘 받았어. 향수병은 아직 가지고 있었다. 성호가 마지막에 남긴 유일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성호가 마지막에 쓰러진 곳과 비슷한 바닷가였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든 향수병을 바라보았다. 검은 병에 금색 로고가 선명했다. 2개월 동안 이 작은 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나는 향수병 뚜껑을 열었다. 여전히 진한 장미향이 올라왔다. 고급스럽고 관능적인 향. 미라의 배신과 욕망의 냄새. 이제 끝이야. 나는 향수병을 바다 쪽으로 힘껏 던졌다. 작은 병이 파도에 휩싸여 사라져갔다. 여보, 이제 당신 냄새는 바다에 남기고 나는 나로 살아갈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71세의 나이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였다. 남편도 딸도 없는 인생.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유일지도 모른다. 나는 바닷가를 떠나 마을 쪽으로 걸어갔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샀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었다. 4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나를 위한 독서는 할 시간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낫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성우가 나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같았다. 1년 후 나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다. 오랜 교사 경험이 도움이 됐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나쁜 사람도 가족이면 용서해야 하나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1년 전에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용서와 처벌은 다른 거야.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다치지 않거든. 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내려놓는 게 좋아.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더 아플 수 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는 나쁜 일 한 가족을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기보다는 놓아준 거야.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했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 새로운 인생이요? 그래. 71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거든. 그날 저녁 나는 성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미라에게서 편지가 왔어. 교도소에서 쓴 거야. 편지를 펼쳤다. 미라의 글씨였다. 어머니께 매일 아버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행이에요. 어머니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몸 건강히 지내세요. 미라올림. 나는 편지를 접었다. 미라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성호를 되살릴 수는 없었다. 여보, 미라가 후회하고 있대. 하지만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 언젠가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에 부딪히고 있었다. 자연은 인간의 아픔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새로운 책을 펼쳤다. 이제 내만의 시간이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냥 윤정이로 살 수 있었다. 검은 향수가 던져진 바다에서는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었다. 그 파도들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있었다. 배신의 냄새도, 탐욕의 흔적도, 슬픔의 기억도,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은 바다처럼 깊고, 시간은 파도처럼 모든 것을 씻어낸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만은 영원히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